이제 정말 결론에 왔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의사당 사태 이후로 제일 먼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뭐 같은 소유주 마크 저커버그, 그 두 개가 그 대통령 어카운트 계정을 클로즈 시켰죠. 더 이상 메가폰처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 전달할 수 없게끔. 그 다음에 트위터가 24시간인가 했다가 그 다음에 영구 정지를 시켰죠. 그리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취임날까지 내주 수요일까지 정지시켰다가 그 다음엔 그때 가서 또 고려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튜브마저 일주일이라는 한정적이긴 하지만 유튜브도 트럼프가 올리는 거를 다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입이 다 막힌 겁니다. 트럼프가.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IT, 디지털 SNS의 이 거물들이 자기네들이 미국의 앞날, 뭐 민주주의의 위태로움을 구하겠다고 이런 이제 와서 뒤늦게 올바른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 미국 정부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페이스북에게 굉장히 좀 이 반감이 많아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하도 이들 네 조직, 뭐 4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구글 같으면 이민자 출신의 세르게이하고 그 동업 창업자, 그리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그 유튜브도 또 구글 거니까 그 결국 몇 명으로 떨어지네요. 그 몇 명이 지금까지 지난 4년 재임, 또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서부터도 트럼프와 트럼프 그 세력들의 그 정말 말도 안, 아까 말씀드린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 이따위 쓰레기 정보, 악성 음모를 4년 5년 동안 실어 날른 거예요. 실어 날른 거.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썩게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페이스북은 우리가 뭐 러시아 한 것도 없어. 러시아가 페이스북에다가 2억 3억, 이게 제가 만든 수 번님이 다 찾아보면 돼요. 수억 번의 조회가 난 그 온갖 악성 뉴스들을 얘네들이 그냥 가감없이 실어날. 그것뿐이 아니고 알고리즘,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의 문제, 우리가 지금 유튜브 다 보잖아요. 내가 요걸 좋아하면 비슷한 거 계속 감자 고구마 줄기 하듯이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걸 보는 사람은 좋은 게 계속 오는데, 악성, 더 화끈하고 더 유혹적이고 귀가 솔깃한 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 하나 보면 다른 것들 다 끌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 저는 SNS 안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도 없고 인스타도 없고 트위터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이메일 해요. 텍스트하고.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내비게이터 이런 게 옛날에 이런 거 없을 때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이 실컷 악행을 저질러 오다가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들 독과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걸 근거로 이거 좀 분산시키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뭐 이런 거가 하도 커지니까 그 쪼갰듯이 이제 좀 분산시키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약을 가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워낙이 이게 무제약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SNS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교해요. 어떻게 비교하냐? 이 몇 명의 SNS 자이언트들이 머리는 좋고 하니까 새로운 지평의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러니까 SNS 공간을 만든 거죠. 근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경찰서, 소방서를 지을 생각은 못했다는 거예요. 혼란상이 일어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해요. 다 들으셨겠지만 고속도로를 깔았더니 우리 화물 운송 고속도로를 깔았더니 강도들이 설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우리가 영화로 다 익히 알고 있던 프랭켄스타인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괴물의 힘을 우리를 위해서 쓰고 뭐 이러려는 어떤 목적으로든 간에 하여간 우리의 힘이 상상도 못하는 힘을 가진 어떤 괴물, SNS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옆으로 빠졌는데 그 통제가 안 되는 이유는 이들이 결국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게 이들의 지상 과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아까 러시아가 개입할 때 뭐 페이스북 우리 몰라라. 러시아가 그 수억 개의 수억 개의 조회수를 올린 그 악성 뉴스를 광고를 페이스북에다가 그 돈 주고 올릴 때 소련 화폐 루블로 지불했어요. 이거 다 사실입니다. 루블로 지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련의 그 지도자들의 더러운 돈 그걸 루블로 뭉치로 페이스북이 받아놓고 나서 뭐 소련의 개입 그 별거 아니에요. 자커버그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뭘 했다고 선거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겠어요. 조그만 몇 개 그냥 별개의 사건이었을 텐데 수억이라니까요. 조회수가 수억. 미국 국민이 3억 3천인데 그때 한 사람이 3개씩 볼 수 그러니까 수억에 9억 막 이래요. 조회수가 9억. 그 악성 그 음모론을 클릭해서 본 사람 횟수가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봤을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들 자이언트들이 수익을 진실 위에다 놨던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하버드 다닐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세르게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 구글스 세울 때도 아주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순수하던 지금보다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서로 잘 알았으니까 그 친구들이 야 우리가 새로 지평을 열게 된 새 시대에는 우리 이거를 우리의 모토, 사명, 목표로 하자. 그게 뭔지 아세요? 지원씨 올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때 번님들도 뉴스에서 들었을 거예요. 이 젊은 신예의 이 새 시대의 주역들이 자기네가 좌우명, 사명처럼 Don't be evil. 우리는 사악해지지 말자. 엑산 모빌 이런 오일 그 기득권의 오일 코퍼레이션들 무슨 정치 뭐든지 우리는 썩지 말고 우리는 Don't be evil. 우리는 사악해지지 말자. 그렇게 약속하고 공포하고 표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권력은 안 썩는 권력 없다더니 권력은 클수록 크게 썩는다더니 야네들이 이젠 썩어가는 거예요. 그랬죠. 제가 1편에서도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조직이건 세력이건 거기에 합세하고 거기에 조인하는 경우에 그게 정부, 정당, 종교 조직 뭐든지 간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합세하는 순간 우리 개인의 독립적인 사고와 결정은 사라지고 내가 속한 조직의 확장과 연구 발전 그것만이 지상 목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이런 괴물을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이제는 사실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부도 이게 몰라요. 아시잖아요. 마약 밀매꾼들이 경찰보다 더 빠른 스포츠카로 경찰보다 더 좋은 화력의 총기로 경찰을 할 수 있습니까?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부가 이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할 만한 지식 그런 게 이들한테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이 세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 SNS가 올바른 교통정리를 해서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그저 한 30% 이하로 컨트롤되고 다수의 한 70%의 진실이 유지된다면 우리 각 개인들도 우리도 일상에서 거짓말 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누구처럼 70% 80% 그러면 야 우리 다 거짓말 하는데 무슨 차이냐 50% 100%지 아닙니다. 어느 인간의 삶의 거짓이 30%인 거하고 어느 인간의 삶의 거짓이 7, 80%면 그건 하늘과 땅 차이죠. 50% 100%가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 사회가 더욱 거짓으로 난장판 혼란에 그게 될 거냐 아니면 좀 질서를
되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실로 마크 저커버그, 세르게이, 또 그 동업 같이 한 사람, 요 딱 세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러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그 트위터 사장을 뺐네요. 트위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좋은 게 어마어마하지만 어쨌든 쓰레기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커버그, 서게이, 또 하나의 그 구글 창업자, 그 다음에 트위터, 요 네 사람이면 되겠네요. 요 네 사람의 정신에 돈, 이익보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우리 좀 덜 벌자.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결론을 이 사람이 내릴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한 가지만 더 치고 넘어가면, 지금 이 친구들이 새 정부 들어오기 며칠 전에 마음이 영구 정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한테까지 그 법적인 책임의 그 파문이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4년 동안 돈을 위해서 가짜 허위 뉴스를 실어 나른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죄를 짓거나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손 씻는 거 아니에요? 손 씻는 거. 손에 피가 묻었건 안 묻었건, 묻었으면 실제 피를 씻는 거고, 안 묻었어도 그 상징적인 자기의 죄값, 피를 손짓. 예수를 유태인들한테 빌라도 총독이 넘겨주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손 닦았잖아요. 손 닦아. 세검정이라고 있죠, 서울에. 그게 제 옛날에 들었는데, 그게 저 한자 잘 모르는데, 세가 씻을 세, 세수할 때 세, 검, 칼검, 정은 뭐 그 동네가 뭐 이렇게 개울처럼 생겨 물이 흐르니까 세검정이 그런 뜻이랍니다. 조선시대 하도 정변이 많고, 그러니까 쿠데타처럼 그냥 반역으로 해서 다 죽이고 우리가 권력 잡고 그럴 때마다 쿠데타에 성공한 친구들이 세검정에 와서 칼에 묻은 피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검정이랍니다. 지금 이 SNS 자이언트들이 뭐 이제 와서 뒤늦게 트럼프의 개정을 막고 뭐 자기네 손에 묻은 피 닦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약간 우리 앞으로는 이들 자이언트의 소유주들 그 4명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정말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 두 번째 2편의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졌는데, 바이러스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을 해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이지. 그러나 이 가짜, 이 허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편의 제목은 아마 이렇게 붙어서 나갈 겁니다. 바이러스 세상, 바이어스 세상, BIAS, 편견의 세상. 이제 우리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그냥 편견 덩어리들로 남아있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듣는 뉴스, 자기 마음에 듣는 얘기들에만 혹하고 빠지고 그거를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러스 세상, 편견의 세상으로 던져져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뭐 빼먹고 있나 보십시다. 자, 어쨌든 결국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트럼프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 얘기를 끝내자면, 이 친구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사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그 사면은 연방법에만 적용되는 거지 주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퇴임하자마자 온갖 재판, 기소 이런 거에 엄청 시달릴 겁니다.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도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외부 행사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백으로 자기 할아버지도 3대가 다녔던 예일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인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정치는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교 때 그 치어리더 그 응원단에 속한 남자 응원단원이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리고 공부는 주로 C학점 했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찌어찌 하다가. 그것도 엘고보담도 힐러리 클린턴처럼 대중의 표는 적게 받았는데 플로리다에서 무슨 표 소동이 나가지고 그때도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사실은 부시를 손들어서 대통령 만들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대단한 걸로 생각한 거죠. 시작일 뿐인데.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외부 행사가 자기 모교 예일대학 가서 졸업연설 한 거예요. Commencement speech. 커맨스먼트가 뭡니까? 졸업했다는 끝입니까? 시작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연설은 세상을 나가는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지. 그렇지 너희 4년 동안 잘했어 하고 끝 맞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누가 그럽디다. 지금 미국의 위기가 어떤 한 것의 종말인지 새로운 것의 탄생인지 Is it a death of something? Or is it birth of something?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뭔가가 끝나고 뭔가가 또 새로운 게 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쨌든 또 말이 옆으로 갔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자기 모교에 가가지고 실컷 한 푼 거예요. 졸업연설로. 뭐라 그랬죠? 이것도 다 찾아 들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맨 앞에 그랬어요. Congratulations to those who graduate with honors. 영예로 졸업하는 최고 우등생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그랬어요. And I congratulate those who graduate with C grade, C 학점으로 졸업하는 당신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You too can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 학점 받을 당신네들도 나처럼, 괄호 안에 나처럼 미국의 미합중국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야, 나 깔봤던 우리 동기생들, 자사들 똑바로 봐. 내가 지금 뭐 됐지? 대통령 된 게 대순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옆에 있던 친구한테 야,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뭐 졸업연설을 보면서가 아니고 그 대통령이 그때 됐을 때 야,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거야.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도 된 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전두환도 그랬을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양반 요새 하는 꼴 봐요. 그 자기 그 전두환도 언젠가 한번 그렇게 실토한 적이 있어요. 마을회관인가 어디에서. 그냥 나는 마을 면장이나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했시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다시 또 미숙하거나 이럴 때는 뭐가 되면 그게 큰 걸로 알아요. 끝이 중요한데 끝이 시작이 다 된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생각해 봅시다. 뭐 재벌가로 결혼해 들어갔다. 아니면 뭐 그러면 그게 거기서 견뎌내겠습니까? 내가 재벌이 아니면. 그리고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뭐 최고 미남의 최고 인기 탤런트 배우 하고 결혼했다. 아, 이거 죽인다. 이게 그건 지옥의 고생의 시작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고생의 시작이에요. 지옥의 고생의 시작. 최고 미남 미녀를 배우자로 했으면 이제부터 그거 감시하느라고 그거 누가 뺏어갈까봐 아니면 나에 대한 사랑 식을까봐 맨날이 마음 졸이는 지옥이에요. 그때부터는. 결혼은 시작일 뿐이지 아 이제부터 행복하구나. 그 뭐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끝이 중요해요. 트럼프도 지금 끝이 문제입니다. 제가 전편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전편의 제목이 그거였죠. 참 1편. 대통령이 된 것이 그에게 이제 와서 축복일까 저주일까. 제가 앞편에 한 얘기지만 요건 중요한 게 한 번 더 할게요. 그때 가장 측근이 흘린 말이에요. 그때 다 뉴스가 됐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한 것은 대통령이 당선되리라는 상상도 못, 우리 누구도 상상 못했죠. 지지자 일부 빼고는. 그런데 그때 출마한 이유는 그때 출마 선언할 때 트럼프 호텔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부인은 멜라니아는 막 반대했는데 억지로. 그래서 시큰둥한 표정에 그때 그 몇 명 서 있던 거 다 돈으로 주고 동원한 사람들이에요. 어중이들 뭐 시시한 거 들고 그 출마 선언하러 내려올 때 자기 트럼프 타워에서 내려올 때 이 사람이 출마한 이유는
자기 개인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그래서 출마했던 경력을 하나 대통령 출마했던 경력을 하나 얹혀서 돈벌이 더 하려고 그랬는데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모두에게 놀림을 주면서 그때 당선 소식을 자기 트럼프 타워에서 몇 명의 최측근하고 앉아있다가 텔레비 보면서 드디어 당선되네 할 때 첫 반응이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게 질렸었답니다. 마치 귀신 보고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그 다음엔 뭐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대통령직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제 추측인데 트럼프의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4년 뒤를 예감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하얘진 거죠. 이제 트럼프는 온갖 시련의 지옥의 가시밭길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건 제 예견이에요. 아니면 자기 텔레비를 만들고. 또 하나 제가 아니고 참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랍니다. 자살은 안 해야겠지만 아마 야반 도주, 도피, 망명 1순위는 당연히 러시아가 되겠죠. 이게 뭔가 하도 맨날 희한한 짓거리를 하니까 퇴임 후에도 분명히 희한한 짓거리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관심에 초점이다가 자기가 더 이상 자기한테 그것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또 이 양반의 또 하나의 문제는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I'm sorry. 내가 미안합니다. It's my fault. 내 잘못입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 한 번도 못해요. 항상 자기가 잘했고 잘못된 건 전부 남 탓이에요. 잘못된 건 전부 남 탓. 나는 늘상 최고고 자기가 미국 역사상 최고 대통령, 자기가 모든 걸 다 과학도 이 사람은 지구온난화도 거짓이라는 과학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쓸 필요 없다 그러다가 지금 미국의 이런 코로나 대응에 재앙을 일으킨 거가 이것도 장본인은 미안하지만 트럼프예요.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를 보면서 미워 죽겠죠. 이 사람은 뭐 되게 트럼프 반대하나. 아니에요. 이거 다 번님께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실만 얘기합니다. 선택은 번님이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또 아주 귀한 시간, 저는 열심히 했는데 번님은 열심히 들어주셨는지 적어도 같이 시간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시간, 요새같이 바쁘고 보고 재미있게 볼 거 많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3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1편에서 예고한 것처럼 흥미로운 외계에는 정말 있나, 아니면 그건 뭐예요, 미래 예측학자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또 흥미진진한 걸 할 텐데, 아마는 내주 수요일날 이 취임식에 관련된 또 후속 뉴스, 그게 또 싱싱한 게 많아서 아마 한 번 더 또 미국 얘기와 트럼프 얘기를 또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지겨우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1편 시작하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바라는 바는 세계 정세의 흐름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사 토픽, 그리고 또 핵심까지 파헤쳐 들어가는 어떤 중요 메인 이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영어 표현, 또 우리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거를 다양하게 비빔밥처럼 잘 비벼가지고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 1편과 지금 2편은 상황이고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 거를 파헤쳐 들어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번님의 시간을 많이 좀 뺏고 이런 결과가 됐는데, 이 한 가지만 갖고 오늘은 했는데, 정말 바라건대 다음이나 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처음에 의도한 바대로 이런저런 다양하고 깊이 있으면서 재미있는 것들로 프로그램이 채워지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 주에도 빼먹고 못했으니까 영혼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오늘 시 하나만 우리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늘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되게 오래전에 지금 아마 돌아가셨겠죠. 이생진이라는 시인인데, 이분이 시도 쓰시고 수채화도 같이 해서 책도 내고 하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산, 바다, 섬 이런 데를 항상 다니시면서 참 맑고 깨끗한,
말이 길었어요. 그분의 나도 내 소리 내봤으면 하는 시입니다. 요새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그 진실과 허위의 그런 속에, 그리고 우리가 남 쳐다보고 뭐 흉내내거나 뭐 경쟁하고 이러느라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지, 나의 진정한 목소리, 나의 색깔, 나의 향기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안 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비슷비슷하게 한 군데로 몰려가고 같은 거를 바라보면서 추구하고, 말이 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생진 그분의 나도 내 소리 내봤으면 이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뭐 이렇게 키워서 보시든지, 우리 한번 같이 잠깐만 읽으시면, 내가 워낙 좋아하는 거라서 제가 외워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은 산에게 주고 강은 강에게 주었으면, 나팔은 나팔수에게 주고 파리 목숨은 파리에게 주었으면,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찾아간 다음 나도 내게 주었으면, 방울소리 방울에서 나고 파도소리 파도에서 나듯 나도 내 소리 내봤으면. 전문이에요. 요새 코로나로 갑자기 많아진 시간, 우리가 다 시간 부자가 됐죠. 여러분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헤어지기 전에 이거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최은영의 인생 영화를 하다가 이제 최은영의 코어 리포트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양식을 아주 새롭게 번님에게 다가가는데, 혹시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올렸던 91덩어리의 오디오 에세이도 있고 뭐 현장 취재, 요트쇼, 클래식 자동차 쇼, 하여간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저한테 당신 그 말은 틀렸어,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하시면 저희를 컨택하실 수 있는 거는 이 Gmail 어카운트입니다. 둘 다 Life English 54는 똑같아요. 보실 때는 닷컴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이메일은 Gmail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